후보자님, 엠파스 본부장 재직 당시의 음란물 사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엠파스 서비스 책임자로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 조사를 받았고 처벌도 받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인터넷 포털 초창기였어요. 그래서 관리 체계가 충분히 갖춰지지 못한 상황에서 서비스 책임자로서 관리 책임을 지게 된 사안이고 후보자께서도 서면 답변에서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셨고요. 네네. 예. 2005년의 일이었고 관련된 부분에서 서비스 기준을 좀 더 엄격하게 가져야 된다는 부분을 만들고 그 이후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를 좀 엄격하게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는 포털, 뭐 웹하드 이런 다운로드 서비스가 급성장하던 시기였잖아요. 예. 성인 콘텐츠에 대한 어떤 심의나 등급 모니터링 체계가 지금처럼 정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검찰 수사 역시 포털이 제공하던 성인 콘텐츠 서비스 전반 관리 책임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 이 사안의 본질은 후보자가 직접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뭐 게시하거나 유포했다는 문제가 아니라 포털 초창기에 콘텐츠 관리 체계가 충분히 관리 체계가 만들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서비스 책임자로서 본인이 직접 한 게 아니라 서비스의 책임자로서 관리 책임을 지게 된 사안인 거죠. 네, 서비스 책임자로서 져야 할 부분은 져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후보자가 직접 음란물을 만들어서 게시하거나 뭐 제작하거나 이런 게 아닌데도 아까 설명을 들으면 국민들께서 들으면 마치 후보자가 직접 음란물을 만들어 올린 사람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상황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네. 이런 사실관계를 흐리는 정치적 공세는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청문위원으로서 저도 국민 앞에서 확인해야 될 것은 후보자가 그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그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교훈을 얻었고 또 앞으로 이런 디지털 플랫폼 책임, 청소년 보호, 이런 유해물 차단 이런 정책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후보자께서도 이 해당 사건을 계기로 어떤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 규제, 뭐 사회적 책임 이런 것에 대해서 중요성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어떤 책임감을 국민 눈높이에서 어떤 관리자로서 충분하지 못했던 점을 책임감을 느끼십니까? 네, 뭐 최종적으로 법적으로는 CP와 그 포털사 간의 관계에 대한 뭐 무혐의 판결도 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정보를 받아 넣는 CP사에 대한 정보 관리도 역시 포털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한 규칙들을 좀 더 가이드를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에 대한 책임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적인 책임감은 서비스를 운영하는 포털사들도 모두 적극적으로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은 당시보다 훨씬 더 복잡한 디지털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불법 촬영물, 뭐 이제는 딥페이크 성범죄까지, 네. 뭐 청소년 유해 정보, 그루밍, AI 기반 유해 콘텐츠 등등 훨씬 복잡한 문제들이 많은데요. 2024년도 딥페이크 문제 터졌을 때, 그러니까 미성년자 딥페이크 피해 영상물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기사로 제가 해외에 있을 때긴 했는데 기사로 본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여가위를 하면서 여가부, 교육부, 경찰청으로부터 자료를 좀 요청해서 받았는데 검색 엔진과 SNS는 삭제 요청에 대한 완료율이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의식이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높아졌다, 강화되었다. 또 정부 요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흐름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다고 대응 체계가 뭐 완벽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다만 정부와 민간이 함께 어떤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는 점을 느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관련해서 청소년 SNS 문제를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SNS 과이용, 과의존 문제가 단순한 생활 습관이나 뭐 스마트폰 사용 시간 정도의 문제로만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인 관계, 뭐 과의존, 우울, 불안, 수면 부족, 뭐 사이버 폭력 등등등 사회적 이슈로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합쳐지면서 이슈로 대두되는 상황인데요. 우리나라 청소년층 SNS 이용률이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 조사에 따르면 10대 청소년 SNS 이용률은 70.1%였어요.
또 이 중 48.8%는 매일 SNS에 접속하는 상시 사용자이고요. 인스타그램의 10대 이용률은 87.1%입니다. 네. 그러니까 후보자께서는 이런 청소년 SNS 이용이 일부 청소년이 아니라 이런 세대 전반의 특성이고, 그러니까 일상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광범위하고 사용되고 있다는 동의하십니까? 네, 뭐 거의 모든 그 사용자들, 10대 사용자들이 SNS를 매일 사용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과의존이 대인관계를 비롯해서 우울감, 불안, 또 자존감 저하, 충동 조절 이런 문제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4년도에 교육부가 진행한 학생들 사용 현황 조사를 보면 SNS를 사용하지 못하면 나는 좀 초조하다, 불안하다 이런 응답이 22%가 넘고요. 공부나 대인관계 이런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다 이런 학생이 36.8%. 또 SNS 사용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이 생겨서 내가 일상생활에 좀 지장이 있다 이런 친구들이 12%였습니다. 이런 청소년 정신 건강 문제랑 연결이 되고 있잖아요. SNS 사용이. 네. 그런 점에서 전 예방적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뭐 얼마 전에 영국에서는 관련해서 SNS 사용 규제와 대한 이야기들도 있다는 기사도 봤습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이 어떤 방식을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깊은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의원님 지금 말씀 주셨던 SNS의 영향이라고 하는 것이 뭐 성인들도 사실 꽤 많은 부분 영향을 받고 살고 있고 우리도 SNS 보면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는데 10대들도 영향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한 뭐 그 어떤 조치들 이런 부분은 좀 깊이 논의해야 될 사항이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청소년 SNS 문제가 단순히 몇 시간을 사용하느냐 이런 문제만은 아닌데요. 함께 지금 짚고 넘어가고 싶은 지점이 각 SNS 플랫폼이 청소년을 오래 머물게 만들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굉장히 자극적인 컨텐츠에 노출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후보님께서 플랫폼 산업에 오래 계셨으니까 그 산업이 수익화 모델을 위해서 이러한 알고리즘을 어떻게 구축하는지는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SNS 플랫폼 추천 알고리즘, 무한 스크롤, 또 자동 재생, 뭐 푸시 알림, 맞춤형 광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청소년들의 체류 시간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성인들도 영향을 받는데 아이들은 얼마나 더욱 영향을 많이 받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러한 설계가 아직 충동 통제 능력 또는 자기 조절 능력이 발달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는 더 강하게 작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 뭐 스마트폰 시대를 연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 자녀들한테 아이패드 사용 제한했다고 하죠.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도 일정 연령이 될 때까지는 휴대전화를 자녀들에게 사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술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닌데 이런 정교한 개인화 추천, 계류 시간을 늘리는 시스템, 이런 유도 장치 이런 것들이 중독을 유발하잖아요.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세계 각국에서도 이미 이런 정신건강 문제 때문에 제도를 정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호주는 24년 11월에 만 16세 미만 아동 청소년 이런 SNS 계정 보유를 금지하는 법을 통과를 시켰죠. 그러니까 부모가 동의하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예외 조항도 두지 않은 아주 강한 규제를 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제도가 생겼을 때 저희 자녀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어떻게 생각해? 미성년자는 SNS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엄마 무슨 소리야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호주 의원과 만날 일이 있어서 네. 반발이 만만치 않았을 텐데 어떻게 이런 정책을 통과를 시켰냐 법을 그랬더니 어른들끼리 합의를 해서 아이들을 걱정한 어른들이 합의를 해서 통과를 시켰고 사회적 합의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아이들은 반대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본인이 학교나 이런 데 가면 그 법 없애달라고 요청을 한다고 네. 합니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에서는 만 16세 미만 SNS 계정 금지했고요. 브라질도 부모 계정과 연동해야 하는 방식을 도입했고 이 외에도 얼마 전에 영국도 이런 SNS 이용 금지를 추진했고요. 뭐 예를 들자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는 관련 논의가 공론장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이런 생각인데 후보자께서는 청소년 SNS 사용 규제와 보호 장치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
본격적으로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또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 네, 뭐 의원님 말씀 주시고 기사도 보고 했는데 제가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의 논의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구체적인 안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SNS로 인한 10대들의 영향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어떤 토론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또 여기에 저는 10대들도 역시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의 관련된 부분들을 어린들이 정해서 이건 하라 하지 마라 하기에는 지금의 10대들이 엄청 성숙해 있고 그리고 본인들에 대한 권리에 대한 의견들도 굉장히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좀 상의 들여가면서 얘기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됩니다.